인간은 행동의 실행자인 동시에 그 특성을 키워나가는 자이며 운명의 창조자이다. 내 행동의 패턴을 변화시키는 힘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다. 행동을 실행에 옮겨 나감으로써 내면의 특성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변화된 내면에서 새로운 행동이 탄생하며 바로 그 행동의 끝에 운명, 결과가 연결되어 있다. 내 행동의 결과가 바로 나의 내면적 특성이 걸어가야 할 운명인 것이다. 셀프 컨트롤의 5단계 연습. 1단계 내면 관찰. 마음의 움직임이나 상태를 관찰한다. 손전등으로 구석구석을 살피듯 내면을 관찰해보자. 의식의 눈으로 마음의 아주 미묘한 움직임과 상태의 변화까지 주의 깊게 그리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기 만족에 빠져 특정한 감정에 사로잡히거나 쾌락과 열광적인 흥분에 빠져드는 습관이 평소에 있었다면 그런 상태를 경계하면서 가장 자연스럽고 편안한 감정과 생각에 잠기도록 해보자. 이것이 셀프 컨트롤의 첫 번째 단계다. 세상에 막 태어났을 때의 모습을 그려보자. 오로지 본능적인 힘과 본질적인 기질만 가지고 있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그때의 나는 억누르려는 분별력도 없을 뿐더러 과장하거나 꾸미는 재주도 전혀 없는 무력한 존재다. 단순히 주어진 환경에 내던져진 하나의 생물체라 해도 좋을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다양한 환경에 처하게 되고 수많은 상황을 경험하면서 오히려 그것들에 지배당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래서 본성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 상태로 성장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나를 컨트롤하지 못했던 마음의 눈을 떠서 올바른 셀프 컨트롤을 이뤄나가야 할 때다. 2단계 자기 분석. 내 기질과 성질을 명확하게 파악한다. 마음의 움직임을 정확히 끄집어내고 분석하면서 나를 좀 더 깊이 알아가는 단계다. 우선 고통을 안겨다 주었던 마음 상태와 평화로움을 가져다 주었던 마음 상태로 분류해보자. 다양한 마음 상태와 습관은 특정한 색채를 띤 행동으로 표출되며 내가 감당해야 할 결과로 이어진다. 마음 상태와 행동이 야기한 결과는 절묘한 관계를 맺는다. 그 관계가 한 인간에게 얼마나 중대하고 의미 있는 것인지를 서서히 깨닫게 될 것이다. 자기 분석은 나를 분석 대상으로 하여 마음의 움직임과 상태를 조사함으로써 나의 본질을 명확히 밝혀가는 과정이다. 3단계 조정. 균형 잡힌 상태로 만든다. 관찰과 분석 단계를 거치면서 나의 기질과 심적 경향에 대해 확실히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자극과 무의식 속에 감춰있던 감정에 이르기까지
많이 깨달았을 것이다. 조정 단계에서는 의식이라는 좀 더 성능이 뛰어난 도구를 준비하여 감추고 싶었던 마음의 오점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도록 하자. 마음속에는 나약함과 제멋대로인 기질, 그리고 고매한 성품이 공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것이다.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기른다는 것은 타인에게 비춰지는 내 모습을 파악하는 능력과도 직결된다. 이 단계쯤 되면 주변 사람이나 친분 있는 사람들을 통해 투영된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과 마주하게 되면 실수를 열심히 변명한다거나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 나를 속인다거나 하는 일을 하지 않게 된다. 나를 비하하지도 자만심에 사로잡히지도 않는다. 불행을 과장하지 않으며 끊임없는 내 모습을 인정하고 높이 평가한다. 이런 상태에 도달하면 셀프 컨트롤을 통해 나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내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내 의식이 상황이나 물질에 작용하는 법칙을 간파함으로써 바람직한 패턴에 마음을 맞춰 나갈 수 있게 된다. 조정 단계는 마음속 깊이 뿌리내린 잡초를 제거하는 작업이다. 농작물을 심기 전에 땅을 고르고 잡초를 뽑듯 마음속의 부정적인 내면 요소를 걸러내는 것, 바로 마음을 정화하는 일이다. 그러고서 풍성한 인생의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 평온한 마음의 밭에 올곧은 행동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 4단계 적응. 사고와 행동을 바른 궤도에 진입시킨다. 고통과 기쁨, 불안과 평안, 슬픔과 환희, 마음과 정신이 바람직한 패턴에 맞춰 작동함으로써 내 사고와 행동을 조정한다는 작은 법칙을 깨닫고 나면 좀 더 커다란 법칙이 세계를 움직인다는 사실도 알게 될 것이다. 이 법칙은 중력의 법칙만큼이나 영원 불변하는 위대한 법칙이다. 모든 사고와 행동이 이 법칙에 따라 공정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궤도를 만든다. 이 법칙의 공정한 룰에 마음과 행동을 맞춰 나가보자. 정상적인 궤도에 오른 사람은 일의 과정이나 방향성을 무시한 채 행동하지 않는다. 정의에 근거한 법칙에 알맞은 사고로 행동하기를 잊지 않는다. 법칙에 있어 정의란 누군가의 판단이 올바르고 공정하다는 의미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그것은 시대와 조건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것이 아니다. 영원 불변하는 것이다. 올바르게 살아간다면 더 이상 악한 마음과 부정적인 상황 때문에 고민하거나 힘들어하지 않게 된다. 나와 환경을 멋지게 컨트롤하는 관리자가 된다. 정신 에너지를 무의미한 곳에 허비하지 않고 가치 있는 목적을 실현하는 일에 발휘할 수 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은 나를 확실히 컨트롤함으로써 정의를 거스르는 사고와 행동에 유혹되지 않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한다.
이제 과거의 잘못과 슬픔에서 벗어나 무지와 불안을 극복하고 강하고 힘찬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5단계 각성. 진실과 지혜와 동행한다. 건강한 사고와 올바른 행동은 정신의 가치를 높이며 그 사람의 마음을 신성한 법칙의 궤도에 올려놓는다. 신성한 법칙이라 함은 그것이 모든 사람이 맞닥뜨리는 상황과 문제의 원리로서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의 운명까지도 그 영향 아래에 두기 때문이다. 셀프 컨트롤 능력을 키워나가다 보면 진실한 지혜에 눈뜨게 된다. 무지를 깨닫고 지식을 쌓으며 그 지식을 삶 속에서 지혜로 바꾸어 나가는 사람이야말로 마음의 과학자다. 셀프 컨트롤을 올바르게 깨달은 사람은 모든 이들에게 행복과 도움을 베풀 수 있는 지식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된다.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보편적 지혜를 인생에서 찾아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대할 때도 본질적으로 변함없는 사고와 행동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어떠한 상황이나 문제에 직면할지라도 언제나 고귀한 사고와 세련된 행동으로 그 사람에게 어울리는 긍정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지식과 지혜를 많은 사람과 공유하라. 신성한 평화를 전파하는 지혜는 단순히 나만을 위한 성과에 그치지 않는다. 셀프 컨트롤에 관한 지식을 갈망했던 이유는 나에 대해 올바르게 알고 컨트롤함으로써 인생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하고 싶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5단계까지 완주한 후 행복의 길에 들어섰다고 해서 만족한다면 더 이상의 발전은 없을 것이다. 5단계를 초월하는 다음 단계가 남아있다. 그것은 이 지식과 지혜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공유하는 소중한 작업이다. 개인적인 이익과 행복에만 머물지 말고 내가 깨달은 지식과 지혜로 이루어낸 세계를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해 나가자. 이 작업을 성공적으로 해내면 지금보다 정신적으로 훨씬 풍성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무엇이 올바른 사고이고 또 그릇된 행동일까? 나와 정면으로 맞서지 못하고 마음을 정화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과오와 실수를 보지 못한다. 일단 문제를 피하고 보자는 아니한 생각에 빠지고 어떻게든 해결되겠지 하는 식으로 손을 놓아버리므로 또 다른 고통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일시적으로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그 고통은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주위를 맴돌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더 큰 괴로움을 당하고 자포자기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인간의 행동을 규정하는 원인이 내면에 있다는 보편적 법칙을 간과한 탓이다. 그러나 셀프 컨트롤 5단계를 완전히 체득한 사람은 그가 세계를 움직이는 법칙의 궤도에 맞춰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아름다운 생각과 올곧은 행동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로 내 인생을 개척하는 것이다. 올바르고 긍정적인 마음밭에 뿌리내린 사고로 살아가는 사람은 문제나 상황, 사람들을 판단할 때 단순히 기분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오로지 올바른 방법과 정직한 길을 선택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후회할 일도 없게 된다. 마음이 거대한 자연 법칙을 따르기에 고통과 아픔을 맛보지 않으며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려가기 때문이다. 행복해지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과 같다. 행복해지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아무리 성서와 친숙하다고 해도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것과 같다. 진정한 행복을 얻는 과정에서라야 인생의 진리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타인이 어떤 악의를 보일 때도 한시도 행복을 잊지 않고 평온한 마음으로 친절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그러한 행동을 통해 인생의 진리를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진정으로 인간다운 위엄을 가지고 친절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그 결심을 하는 순간부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마음을 올바르게 다스리고 이기적인 생각을 배제하는 일이 참된 행복을 손에 넣는 유일한 길이다. 환경이 방해하고 있다. 그런 말은 2번 다시 하지 마라. 환경은 인간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결코 방해하지 않는다. 환경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나를 돕기 위해서다.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전부가 내 성장에 공헌한다. 처한 환경을 탓하지 말고 나 자신을 탓해라. 내가 바로 나의 주인이다. 지금 만약 불행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주인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항상 나의 주인이 되어 그 상황을 지배해야 한다. 인생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그 뿌리를 지배하는 법칙을 깨닫고 그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현명한 주인으로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된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삶은 이미 죽은 것이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 짐승처럼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단순한 쾌락만을 추구하게 된다. 이런 사람은 마음을 잘 다스리면 더 큰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마음을 다스리는 일을 게을리하면 고뇌에 빠지게 된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고뇌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 삶에서 이성을 떼어놓으면 마음을 다스릴 수 없다. 그것은 죽은 삶이다. 그러나 마음을 잘 다스리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 방황했던 기억은 잊고 이성과 지혜를 발휘하여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다.